원래 이제 제가 시작하는 시간이 50분이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이 돼가지고 아주 짧고 굵게 딱 해드릴 테니까 제 강의에 대한 일절 없이 딱 필요한 내용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내용입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르비클래스라는 사이트에서 인강을 하고 있고 아래와 같은 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굳이 요즘에 제가 뿌듯해가지고 자랑 아닌 자랑을 딱 하나만 하고 지나가자면 그 수학 채널 유튜브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11,000명인가가 갑자기 넘었습니다. 작년에 한 7월쯤에 3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좀 맞추고 이제 애들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성장을 해서 이제 주요 3, 4 포함한 2개, 3, 4에서의 2학원과 이 회사까지 해가지고 인간제의가 왔었는데 직간접적으로 이제 상태가 이 회사를 했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오늘의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용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앞에서 선생님들이 소개를 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올해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좀 읽어드릴게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가 이제 11월에 50만 명 조금 덜 되게 응시를 했는데 이때 재학생이 33만 명 정도, 졸업생이 16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올해 6월 평가원인데 아직 절반까지밖에 시간이 안 흐른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이 48만밖에 안 되는데 재학생이 39만밖에 안 되는데 졸업생이 거의 10만 명에 도달할 정도로 인원이 올해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직 반수생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9만 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올해도 9만 명 똑같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거의 18만 명 정도가 졸업생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좀 오해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면은 다 아는 애들인데 등급고 막 우르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M수생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뿐 전원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봤자 1, 2점 정도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막 대단한 결과가 변하진 않을 거다. 단 재수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막 지금까지 준비하는 것처럼의 정시 준비하셨다가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좀 미리 알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년에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재수생이 재학생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꼭 끝내기 위해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겁을 조금 먹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제 이게 학생이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학생들은 이제 뭐랄까요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에 딱 그게 날아있기 때문에 어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의 반응과 항상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다른데 학생들이 좀 이걸 진지하게 겁을 좀 먹어줘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응시자 분포고요. 이 페이지에서 2가지를 말씀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난이도입니다. 과연 이제 올해 육모에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요즘 아주 민감한 주제인 확통론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과 친구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그냥 확통 선택으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그게 3월이나 1, 2월에 바꾸셨으면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이 벌써 6월이거든요. 16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지금 확통으로 돌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 2가지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난이도입니다. 객관적인 난이도인데 여기서 하나 조금 강조를 해드리면 이제 어머님들밖에 안 계시니까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학생들은 난이도 평가를 할 때 해설이나 혹은 사후에 난이도를 좀 체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점수가 70점밖에 안 돼도 고쳐보니까 이 정도면 나 90점 받았을 것 같은데 이거 별거 안 하려는 것 같은데 이거 정도는 나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오해를 하는데 항상 늘 시험이라는 건 보면서 느껴지는 체감 난이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댁에서 자녀분들이 얘기한 난이도와 제가 말한 난이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과목은 난이도가 중입니다. 근데 이 중이라는 건 누구나 봐도 딱 애매한 난이도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공통과목이 진짜 중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중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왔거든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 공통시험지에서 22번까지가 공통과목인데 만약에 21번과 22번을 제외하고 틀렸다면 지금은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안내를 한번 해드릴 건데 학생들은 생각보다 어떤 수업과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골적인 어떤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애가 다니면 나도 다녔을 때 잘해지지 않을까 혹은 유명한 사람 걸 들었을 때 당연히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21일과 22일 제외하고는 기출 분석조차 제대로 안 됐을 상태이니 한번 기출 분석에 대한 여부를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근데 이때 기출 분석이라는 건 기출을 경험했다와 풀어봤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분석했다거든요. 근데 이제 댁에 가셔가지고 물어보면 애들은 다 분석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뭐 3회독 했더라 4회독 했더라 그럼 뭐 20회독 하면 다 맞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이제 회독의 개념이 이제 내가 결국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1회독을 하더라도 분석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야박하게 기준을 잡으면 사실 21번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물론 난이도는 좀 높았습니다. 이번엔 확통입니다. 난이도 중상이에요. 확통런이라는 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이제 확통 선택자에게 이과 친구들에게는 좀 불리한 핸디캡을 줬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학생들이 확통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제가 우려했던 건 확통 애들을 잡아먹으려고 평가원이 좀 의도를 갖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실례로 옛날에 이과 친구들이 서울대를 갈 때 2과목을 필수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서울대 가겠다는 학생들이 고른 게 생명과학 2라는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대 가는 인문 과목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평가원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거의 만행입니다. 생투만 시험지의 글자 크기가 하나 포인트가 작아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우르르 걸러내서 다음 연도에 생명과학 2를 못하게끔 조금 저격성 그런 출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탐론을 한다고 해서 사탐을 했다가 사탐이 어려워서 등급이 망가지는 경향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확통이 아니나 다를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난이도가 고작 해봤자 중상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아직 상이라는 영역이 남아있는 거니까 확통은 공부하기가 편한 거지 점수를 잘 따기 좋은 과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맞으려면 확통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대학을 갈 때는 이과 친구들이 확통, 미적, 기하 3개를 다 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학을 잘한다는 친구들이 대부분 얘기한 게 제일 껄끄럽게 생각한 과목이 확통이었어요. 왜냐면 계산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통도 공부가 편할 뿐 대학을 잘 가기 위한 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금 멘트를 해드리면 이번 확통이 아무리 중상이더라도 전범위가 아니었거든요. 28번을 제외하고 틀렸다면 기출분석이 중요합니다.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거든요. 제가 오늘 기출분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건데 기출분석은 사실상 이렇게 앞으로 낼 거다라는 어떤 예비시행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이유가 없는데 진짜 많은 학생들이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분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오늘 하루 딱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통은 맞았느냐보다 빠르게 맞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확통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확통은 다 맞는 게 목표가 아니다. 다 맞는 건 당연한 거고 빠르게 다 맞춰야 미적분 선택자들보다 유리함을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확통은 말 그대로 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 시험지를 보면 공식으로 세야 되는데 진짜 8만 대장이 좀 손으로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맞추고 막 뿌듯하게 와 하나 맞았다. 어떡하지 이거?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진짜 아니거든요.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확통 공부를 할 때 그냥 뭐 개념이 쉽더라, 개념이 미적분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기출문제 볼륨도 작은데 공부를 금방 다 끝낸 거 아닌가라고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확통풀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조금 이게 좀 무서운 멘트입니다. 확통은 해설지를 보면 다시 똑같이 생겼어요. 미적분처럼 괴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면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난 틀렸지만 해설지 보니까 해설강의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나도 충분히 수능 날 맞추지 않을까 이런 경향을 갖고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깊게 확통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강제하실 필요가 있고 이왕 확통을 선택했다면 다 맞는 거에 반드시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답을 내고 답지를 봤더니 답이 내 답이 맞대. 그럼 내가 잘 풀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답을 내고 답지를 봤더니 내가 틀렸으면 내가 잘못 풀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험 현장에서 답을 확인하면서 풀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낸 답이 100% 답이라는 걸 확신을 가질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애증의 미적분입니다. 내년부터 미적분이 사라지는데요. 난이도 중상입니다. 미적분은 늘 상이었어요. 이과 친구들을 변별하기 위해 미적분이 늘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니나 다를까 쉽게 나왔고 쉽게 나왔어야 되는 단원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지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의 미적분보다 확실히 쉬운 게 맞지만 여전히 공부량은 확통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적분을 공부를 할 때 이 볼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가는 친구들이 확통론으로 많이 빠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6월도 조금 쉽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통보다 훨씬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미적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과 적분이기 때문에 수학2라는 공통과목에 들어있는 미분과 적분이 약간 확장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생이 28, 29, 30번이 사전 문항인데 이거를 다 틀렸다면 미적분에 대한 빵구보다 공통과목에 대한 구멍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공부든 수시 공부든 할 때 공통과목에 힘을 줄이고 미적분 수업이나 학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미적분만을 위한 걸 치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 공통에 대한 게 메꿔지지 않으면 결국 미적분도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통론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는 애매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신으로 확통 공부를 해서 개념을 내가 아는 상태다, 학생이. 근데 미적분을 28, 29, 30을 다 틀린다. 그러면 확통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개념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만약에 확통을 하나도 모르는데 미적분을 찌는 게 아니라 풀어서 세 문제 중에 하나 정도는 맞추고 나머지 하나는 절반 정도의 풀이는 이어갈 수 있다. 애 수준이면 사실 확통론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고 탐구 잘하고 한국사 잘하면 확통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확통까지 새로 한다는 건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는 육모 결과인데 이거는 EBS만 들어가셔도 아실 수 있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좀 이따 말씀 또 드릴 거예요. 등급컷 비교입니다. 왼쪽이 작년 수능이고 오른쪽이 이번 6월 평가원이에요. 작년 수능을 보시면 1등급 컷이 91, 87, 88 정도로 나와 있고 6월이 92, 87, 88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시고 뭐야 그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1월이고 얘는 6월이기 때문에 수험 기간에 50% 지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9만 명 정도의 반수생이 안 들어와 있고, 사실 올해는 반수생이 더 있을 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10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등급 컷은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번 시험이 작년 수능보단 확실히 쉬운 게 맞았다. 단 확통론으로 많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건 조금 저도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오답률이에요. 왼쪽이 작년 수능이고 오른쪽이 이번 육모거든요. 이 빨간색 경계가 등급컷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문제 틀리면 1등급인데 여긴 2등급이고 여긴 3등급, 4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수능인데요. 일단 읽어드리면 1등급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문제를 틀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 수능인데 오답률 1위가 98.5%, 2위가 97.6%, 3위가 96.7%, 100분위로 따졌을 때 3%까지 96%가 1등급이거든요. 그럼 1등급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틀렸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반대로 이번 육모, 좀 이따가 또 적어드리겠지만 오답률 1위가 96%도 안 됩니다. 결국 1등급이어도 틀리는 문제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어려운 게 많지 않았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등급 간 경기가 뚜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등급 컷이 96.7%인데 2등급이 갑자기 81.3%로 떨어져요. 15%의 낙폭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틀려야 될 문제와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 2등급과 1등급의 실력 차가 엄청 크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2등급과 3등급의 경계도 11%나 차이가 되는데, 반대로 이번 육모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94.5%인데 2등급 딱 끝자락이 88.1%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틀려야 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보다 무작위로 틀리다 보니까 실력적으로 1등급, 2등급 경기가 뚜렷하기보다는 그냥 컨디션 혹은 내가 잘하는 유형 혹은 긴장도에 따라 조금 더 맞추면 그냥 훅 올라가 버리고 조금 덜 맞추면 훅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등급이 엄청난 실력이다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3, 4번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3등급 이하부터는 오답률이 더 높은, 즉 요 지점에선 60%대 50%인데 이번 육모는 50%, 40%대거든요. 그만큼 당연히 맞춰야 될 문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올해 육모가 확실히 많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가 11월임에도 킬러 문항이 높은 오답률. 완성도 입장에서 11월이 6월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작년에 분포가 돼 있었던 반면 올해는 확실히 수준이 작년 수능보다는 낮았다라는 걸 지금 이런 내용으로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다 들어있는 건데 이번 오답률 비교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런 추정된 결과로 또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아실 수 있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약간 찍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상 고민이죠. 이 어머님들처럼 고민을 학생들이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대화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이제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죠? 강사를 주제로 한 1타 스캔들인가 드라마에서도 이제 강사분들이 얘기한 게 제일 비현실적인 게 학생들의 눈빛이다. 이건 말이야. 거기서 학생들이 진짜 막 레이저 나오듯이 보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서 늘 이제 좀 슬픔을 겪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육모 분석 결과인데 아까 여기에 적혀있는 거에 이제 해석이에요. 이제 제가 말로 다 해드렸지만 낮아진 난이도에 비해 많이 틀린다는 건 실력적 미완성과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 부족이 원인. 조금 직관적인 비유를 들면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친선 경기 없이 갑자기 월드컵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학생들도 어느 정도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을 해야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수학 실력이 좋다고 점수가 높은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제 대학교 의사 교수님들이 생명과학 시험지를 보면 막 20점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걸 보고 온 학생들이 내 학생인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모의고사에 대한 응시 경험이 많지 않으면 지식과 별개로 고득점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낮아진 난이도에 비해 6월이니까 오답률이 좀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준킬러 오답률이 높아지.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지표인데 준킬러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뒷부분 문제들에 영향을 많이 준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다 보니까 맞춰야 될 문제도 못 맞추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건데 이 준킬러에 대한 오답률이 높아짐도 결국 기출분석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번을 제외하고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3, 4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등급 간 경계가 연해진 거는 등급 간 실력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니까 조금만 정시 공부를 빡세게 해도 등급이 훅 뛸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큰 낙폭이 3등급 내부에 생긴다는 건 3번과 비슷한 얘기인데 당연히 틀려야 될 문제가 있기보다 학생들이 무작위로 틀리는 경향이 있다. 난이도 순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 실력 이상이면 충분히 88, 92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던 시험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가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시에 좀 매립이 돼 있는데 정시도 결국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학생이 있었어야 되는데 학생이 없어가지고 조금 난처하게 되는데요. 네, 빠르게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려한 공부고 두 번째는 편안한 공부입니다. 화려한 공부가 뭐냐? 상위권에게 필요한 공부를 절대 중상위권이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걸 제가 똑같이 했을 때 제가 내일 모레 손흥민 되면 저도 축구 선수 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1등급 애들은 상위권 애들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대학 수학 약간 섞고 풀리는 문제도 이쁘게 풀리고 빨리 풀리는 걸 섞은 수업을 주로 대치동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듣는 1등급을 보고 2, 3, 4등급이 쫓아가면서 수업의 볼륨이 칠판 가까운 데만 애들이 엄청 집중해서 듣고 뒤에는 막 웹툰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인원이 많아지는데 통제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수업이 붕 뜨는 경향이 있는데 화려한 공부를 누가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해서 들어봤자 내 혼자 못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화려한 공부를 만약에 추구하는 학생이면 조금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건 좀 제가 강제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말하는 편이고 두 번째 편안한 공부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풀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개념 수업으로 돌아가면 학생이 문제 풀 때 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갑자기 개념 강의 들으니까 수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강사분이. 근데 이거는 약간 에러가 있는 게 뭐냐면 이미 개념을 100 중에 한 80%를 안다고 쳤을 때 에너지 소모 특별히 없이 잠깐 멍 때리고 화면 봐도 칠판 봐도 맞다 나 아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쑥 됩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면은 내가 집중을 안 했을 때 흐름이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나머지 시간을 버리게 되면서 마치 개념 강의를 하면 내가 나에게 맞는 수업이라고 착각하지만 이미 아는 걸 공부하는 게 우리 지금 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 입장에서는 개념 수업은 웬만한 점수가 나오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고요. 두 번째는 요즘 약간 좀 예민한 주제인데 약수령 논술의 난이도가 좀 쉽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수업에 대한 것보다 약수령에 좀 포커스를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약수령에 포커스를 뒀을 때 결국 수능이 메꿔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니죠. 어머니들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학생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쉬운 공부를 쫓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좀 물음을 던져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학생이 상위권이냐 중상위권이냐에 따라 뭘 배워야 되는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이라면 이미 아는 문제를 빠르고 이쁘게 풀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고 중상위권, 2, 3, 4등급이라면 내가 돌아가는 풀이를 최대한 정석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풀고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기출 분석을 하지 않고는 M제, 기출문제가 아닌 문제집을 M제라 그러고 실전 모의고사 줄어든 걸 실무라 그러는데 N제나 실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데 학생들이 너무 모르거든요. 수학 콘텐츠는 명품백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하는 거 아닌데 막 옆에 대치동 가보면 막 S 무슨 모의고사, K 무슨 모의고사 옆구리에 로고 보이게 끼고 다녀요. 이거처럼 자랑스럽게 횡단보도도 기다리고 이렇게 딱 보여주고 근데 사실 까보면 새 보입니다. 안 풀려면 너무 많아. 일주일에 막 5개씩 주는데 한 개 풀까 말까요? 그래서 그냥 나 여기 다닌다, 나 이거 받았다 의미만 있을 뿐 교재비 막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거든요. 거의 학원비예요. 근데도 그걸 다 받아서 막 어떻게든 명품백처럼 자랑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보다 어떤 콘텐츠를 이용하는가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진짜 기출문제를 안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이거는 문제는 학생들이 본인 등급을 올려서 생각한다. 이걸 또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 92점이 아니라면 92점 이상이 아니라면 기출 분석은 절대 1, 2개월 만으로 불가능하다. 좀 길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수업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 그냥 다 지나가겠습니다. 다 지나가고 어디가? 수강후기도 지나가고 여기가 제가 수능과를 무료 배포하는 채널인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것도 원래 학생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여기 한 1,500명 정도 학생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는 자료들 이번 육모 지나고도 자료를 올려놨었는데 여기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남은 150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습 상담이나 그런 어떤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브로셔 뒤에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서 또 편안하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